선박 엔진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 엔진을 2배 가까이 더 만들 수 있게 된 회사.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화엔진을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선박 엔진 쇼티지, CAPA 증설, 친환경 DF 엔진 비중 확대, 노르웨이 기업 SEAM 인수까지.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이에요.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한화엔진,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한화엔진은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기업입니다. 컨테이너선, LNG선, 탱커에 탑재되는 저속 엔진과 중속 엔진이 핵심이에요. 크게 4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선박 엔진 사업이에요. 매출의 무려 87%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2025년 330만 마력에서 2026년 말에는 530만 마력으로 CAPA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둘째, AM 사업이에요. 애프터마켓, 즉 운항 중인 선박의 엔진 유지 보수와 수리를 담당하죠. 반복 매출 구조로 매출의 11%를 차지합니다. 셋째, SEAM 인수입니다. 노르웨이 기업 SEAM을 인수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와 변압기 등 해양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2025년 매출 1,500억 원의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6년 2분기부터 한화엔진의 연결 실적에 반영됩니다. 넷째, 중국 시장 점유율이에요. 2025년 중국 전체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2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중연료 엔진인 DF 엔진의 점유율도 23%에 달합니다. CAPA 증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전 세계 선박 엔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엔진 쇼티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CAPA를 늘린다는 건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물량을 드디어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마진도 개선되는 3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구간인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요. 2025년에는 330만 마력 체제였는데 2026년 말에는 530만 마력으로 확장됩니다. 2027년에는 약 450만 마력을 인도할 예정이에요. 수주 잔고를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선이 55%, LNG선이 32%, 그리고 탱커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은 고마력 제품 비중이 높아져서 납품 대수는 2025년 127대에서 2026년 117대로 줄어들지만 단가가 올라서 매출과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돼요. 또한 2026년 4분기에는 중속 엔진 25대에서 30대를 처음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성장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거죠. 실적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2023년에 영업이익률이 1.1%였어요. 거의 마진이 없었죠. 하지만 2024년에 6%, 2025년에 9.5%에 이어 2026년 전망은 13.8%, 그리고 2027년 전망은 무려 14.8%에 달합니다. 3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1.1%에서 14.8%로 13배 이상 뛰는 거예요. 매출도 폭발적입니다. 2023년 8,540억 원에서 2027년에는 2조 37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2027년 영업이익은 3,0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는 68,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40.1%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가치사슬 인사이트의 핵심, 밸류체인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한화엔진이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받게 될까요? 왼쪽 위에는 베어링, 밸브, 파이프 같은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MAN-ES라는 엔진 설계 기술 라이선스 회사가 있는데요. 한화엔진은
MAN ES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가운데 한화엔진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에는 HD현대,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소 고객들이 자리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SEAM 신사업인 ESS와 변압기 등 해양에너지 솔루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AM 유지보수 사업이 있죠. 요약하자면 선박 발주가 늘면 조선소가 수주하고 한화엔진이 엔진 수주를 받고 부품 협력사들이 수혜를 받으며 AM 사업이 반복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밸류체인, 선박 엔진 부품과 소재 수혜 기업들입니다. 한화엔진이 엔진을 더 많이 만들수록 아래 부품 및 소재 기업들의 수주도 함께 증가하겠죠.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야는 선박 베어링과 크랭크샤프트입니다.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 크랭크샤프트, 실린더 라이너 등은 한화엔진의 CAPA 증설 시 수주가 직결됩니다. 세진중공업은 선박용 대형 베어링과 기계부품 전문 기업으로 한화엔진의 주요 협력사군에 속하며 직접적인 수혜를 봅니다. 태광은 선박 엔진용 밸브와 배관 부품을 공급하는데 엔진 생산량이 늘면 수주가 연동되어 증가하죠. 다음은 주조와 단조 소재입니다. 엔진 블록, 실린더 헤드 같은 대형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들인데요. CAPA 확장 시 소재 발주량이 직결되어 증가합니다. 남선 알미늄 계열의 대형 주단조 기업들은 선박 엔진용 알루미늄 및 철강 소재를 공급하고 현대 BNG 스틸은 선박용 특수 강재와 스테인리스를 공급하며 친환경 엔진용 고급 소재 수요 확대에 수혜를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DF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분야는 고부가 수혜가 예상됩니다. 메탄올과 LNG 이중연료 엔진이 늘어날수록 이중연료 공급 시스템 수요가 폭증하는데 이는 기술 장벽이 높은 고부가 부품에 해당합니다. 한국카본은 LNG 및 메탄올 연료 탱크와 단열 소재 분야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며 동성화인텍 또한 LNG 저장 단열재 전문 기업으로 DF 선박 비중 확대와 함께 수혜가 확대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밸류체인, 조선소 고객과 SEAM 신사업 수혜 생태계입니다. 한화엔진의 수주가 늘어나고 SEAM 신사업이 성장할수록 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먼저 한화엔진의 최대 고객군은 바로 HD현대그룹 조선소들입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사모, HD현대미포조선은 한화엔진의 최대 엔진 납품처로 이들 조선소의 수주와 한화엔진의 엔진 수주는 직결됩니다. HD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과 LNG선 수주를 확대하면 한화엔진의 고부가 엔진 발주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이죠. 또한 HD현대중공업의 신조선가 상승은 한화엔진의 엔진 단가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선과 LNG선 분야에서 수혜를 입습니다. 한화엔진의 수주 잔고에서 컨테이너선이 55%, LNG선이 32%를 차지하고 있어 삼성중공업의 수주와 연동됩니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고마력 엔진 수요 증가는 한화엔진의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는 핵심 동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고부가 LNG선 증가는 한화엔진의 메탄올 DF 엔진 수주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SEAM 신사업입니다. 노르웨이 SEAM 인수는 2025년 매출 1,500억 원,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기록했던 ESS와 변압기, 그리고 EPS, SI 사업을 영위하는 해양에너지 솔루션 기업입니다. 2026년 2분기부터 한화엔진의 연결 실적에 반영될 예정으로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이익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밸류체인, 친환경 DF 선박 전환 수혜 생태계입니다. 국제회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메탄올과 LNG,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한화엔진의 중국 DF 점유율은 23%로 급성장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한국카본은 LNG선과 DF선 저장 탱크 단열 소재 1위 기업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한화엔진의 LNG선 수주 잔고 32%와 연동되어 성장할 것입니다. 동성화인텍 또한 LNG 탱크 단열재 전문 기업으로 LNG선과 DF선 증가에 직결되는 수혜를 받으며 친환경 선박 비중 확대와 함께 수혜가 커집니다. HSD엔진은 선박 엔진 동종업체입니다. 한화엔진과 동일한 수요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섹터 밸류 상승의 동반 수혜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한국 조선해양 엔지니어링은 조선 기자재와 플랜트 설계를 담당하는데 친환경 선박 엔지니어링 수요가 늘면서 DF 선박 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주목할 수혜 연관주들을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별 3개짜리 최직접 수혜 기업으로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HSD엔진이 있습니다. 모두 한화엔진의 성장과 직결되는 기업들이죠. 별 2개짜리 직접 수혜 기업으로는 세진중공업, 현대비엔지스틸, SEAM 관련 기업들, 그리고 한화그룹 조선기자재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선박 엔진 쇼티지와 친환경 전환이라는 2가지 큰 흐름을 타고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7년 예상 EPS인 3,056원에 PER 22배를 적용하여 목표 주가 68,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40.1%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2027년 영업이익률은 14.8%, ROE는 29%에 달하며 순현금 상태로 전환되어 재무 안정성도 매우 높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CAPA가 330만 마력에서 530만 마력으로 확장됩니다. 엔진 쇼티지 상황에서 수량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둘째, 고부가 컨테이너선과 DF 메탄올 엔진 믹스 개선입니다. 납품 대수가 줄더라도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SEAM이 2026년 2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반영됩니다. 1,500억 원의 매출 외형 추가와 함께 ESS, 변압기 신사업의 기여가 기대됩니다. 넷째, 중국 DF 엔진 점유율이 23%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친환경 전환 수요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섯째, 2026년 4분기 중속 엔진의 첫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성장 채널이 가동되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선박 발주 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고 CAPA 증설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엔진 업체들의 시장 잠식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엔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박 엔진이 없어서 못 파는 시장에서 CAPA를 2배 가까이 늘리고 단가 높은 친환경 DF 엔진 비중을 높이며 SEAM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얻는 회사예요. 수량 증가, 가격 상승, 믹스 개선이라는 3중 레버리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인 것이죠. 2023년에 영업이익률 1.1%이던 회사가 2027년에는 14.8%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인사이트에서 또 뵐게요.